여기 아마존에서 많이 쓰는 페이오니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결제 시스템이에요. 다른 결제 약간 특성이 있어요. 페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적인 거에 국제 무역에 더 저기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일괄적으로 잘 되는 그 아마존을 가입하실 때, 입점하실 때 저희가 쿠팡에 입점할 때 저희 사업자 필요하고 저희 주소도 명확히 필요하고 저희 제품도 필요하고 저희 카드 내역도 필요하고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아마존에 입점하실 때도 미국이니까 당연히 여권 사본으로 증명하시고, 그리고 해외에 되는 마스터나 비자 카드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의 은행에 가상 계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상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그 플랫폼이, 결제 시스템이 요 4번에 하이퍼 월렛이나 페이오니아나 페이고스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페이오니아다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권이나 이런 거 가지고 페이오니아 가입을 직접 하시고 나중에 카페24랑 이렇게 연동하시면 되세요. 아마존을. 그러면 결제가 이제 카페24 연동비 20만 원만 되고 연동 되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가입을 그냥 이제 여권이랑 이렇게 영어 영문명 그렇게 가입을 이렇게 하시고 나면 그 무슨 코드라고 줘요. 우편물이 와요. 주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코드가 이렇게 서류가 하나 딱 와서 그 코드 받고 나면 우편이 확인되면 자기네가 메일 오는 게 아니고. 예. 예, 이메일로 안 오고 우편으로 걔네는 보내더라고요. 보내고 또 전화 미팅을 해요. 약속을 잡으면 그게 근데 생각만큼 지금 제가 순서를 알려드리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는데 그냥 간단히 가입하고 뭐 가입됐습니다. 일정 잡아주세요. 이러면 코드 받고 나서 그냥 일정 잡으면 한국말로 거기서 아시아인이 한국말로 주소 확인하고 여권 얼굴 신분 확인하느라고 그것만 잠깐 확인하고 바로 입점할 수 있는 그 링크가 열려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결제할 때 아까 페이팔은 이제 똑같은 페이온이랑 똑같은 거다. 그냥 바로 가입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렇게 아마존 입점하실 때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아마존을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존이랑 우리 쇼핑몰이랑 연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은 미국이니까 그 아마존 미국에 가든지 아마존 일본을 하시든지 이렇게 입점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시장을 선택하셔서 다 입점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 카페24 연동하실 때 아마존 건데 고객들이 우리 카페24 딱 들어올 때 한국을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문몰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멀티몰을 우리가 번역을 자기가 보도록. 예. 아니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카페24에서는 이제 상품명 제품을 이렇게 올리시다 보면 밑에 자동 번역할 거냐라고 딱 누르면 구글에서 자동 번역해서 거기 상품명이 딱 이렇게 나와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무서워하는데 네. 시스템은 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네, 그죠? 예. 좀 웬만하면 자동화를 시켜놓을 수 있고 좀 안 돼도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옆에다 뭐 사전 켜놓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근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바로 번역될 수 있게 밑에 상품 등록할 때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이따 해볼 거지만. 그래서 상품명을 자동 번역해주고 우리가 옵션도 이렇게 한글로 올리잖아요. 그럼 옵션까지도 얘네가 영어는 자동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안 되면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옵션도 이렇게 상품 설정에 들어가서 이따 해보겠지만 쭉 밑에 내리면 자동 번역할 거냐 설정할 거냐 묻는 항목이 나와요. 그것만 사용함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영어가 자동으로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요즘은 막 블로그에 잘 뜬다 검색이 잘 된다 이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텍스트로 적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쁘게 안 하시고 사진 딱 놓고 텍스트로 적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예쁘게 상세 페이지를 이미지로 만드시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 이미지잖아요. 이미지인데 그거는 자동 번역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그 이미지를 해서 우리가 다 영어를 찾아갖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요즘 이제 믿고 보는 인공지능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텍스트로 딱 해주는 인공지능들이 뭐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가볍게 사용해 볼 만한 것도 카톡에 그냥 askup이라는 그게 있어요. 카톡에다가 askup만 한번 쳐보시면 카톡에서 연동한 그 인공지능이거든요. 요 영어 알파벳으로 askup이라고만 치시면 카카오톡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렇게 제가 상세 페이지를 올렸어요. 이미지로 된 거를.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물어요. 이미지 내용을 요약할까? 아니면 이미지 내용을 번역할까?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로 번역이 딱 돼서 나와요. 지금 보시다시피 해서. 텍스트로 번역이 됐다는 건 우리가 글자를 칠 필요 없잖아요. 그 텍스트 번역된 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냥 영어 이런 데다가 딱 얹으시면 영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외국 아마존 같은 데는 사진 하나 올리시고 우리 블로그 작성하듯이 간단하게 그 글자로만 영문 글자로만 올려주셔도 좋아요. 우리나라처럼 막 이미지 이렇게 화려하게 안 하기 때문에 저기 글자로 많이 상세 페이지를 적기도 하거든요.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세하게 뭐 품목만 자세히 적어주셔도 되니까 그때 이제 상세 페이지 번역이나 뭐 이런 번역 지원 사업도 많아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뭐 통번역 해주는 것도 무료로 해주는 데도 많지만 당장은 이렇게 해서 하나 정도 한번 인공지능 해보시더라는 거. 조금 불편하지만 이게 계속 진화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 4개월, 6개월 뒤에는 다 자동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라도 해결을. 판매하기도 좋겠네. 예, 그래서 그죠? 과거에는 이게 다 돈이었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예. 번역사 찾아가야지, 다시 디자이너 찾아가야지, 뭐 일도 많고 그랬는데 우리 카톡에서 조금 할 수 있다. 유학시킬 때도 그랬어요. 네. 20년 전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보낼 때는 다 그 번역사가 예. 해가 수로 한 개라도 보내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점점 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익숙해지시는 작업이 좀 대표님들은 거꾸로 익숙해지시는 작업. 한 번만 이렇게 해놓으면 프로세스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구나. 한 번을 조금 해놓으시면 한 일주일 지나시면 더 편리해지실 거예요. 얘네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그렇게 올리실 거고 제품 이렇게 상품 등록하실 때 그냥 이렇게 다 해외 통관 부호도 넣게 되어 있거든요. 해외 통관 부호는 이제 상품 분류 통관할 때 그 세관 분류 그 카테고리거든요. 그 카테고리를 꼭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옷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마약을 보내고 있다. 이게 안 그러면 그게 잘못 지정이 되어 있으면 통관 단계에서 세관에서 걸려서 다시 빠꾸가 되기 때문에 그 상품 등록하실 때 수출 부분은 멀티몰은 이런 거 해외 통관 넣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외 배송의 부가금액 처음에는 이제 좀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렇게 해외 통관 분류만 설정하고 HS 코드만 넣지만 나중에 정말 이제 사업을 하실 때는 그 해외 배송 부가금액이라는 부분을 좀 자세히 봐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에 보낼 때랑 그 뭐 예를 들면 젤리 제품이나 사탕 제품이 일본에 갔을 때의 어떤 뭐 관세가 조금 틀린다거나 부과되는 예상되는 수수료들이 더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카테고리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 현지 조사가 또 끝나면 요 부과 금액에 조금 여유분을 더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지원 사업에는 그 이제 지사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해외 시장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사탕을 젤리를 만들었어요.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젤리나 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즙 같은 게 사실은 저희 이제 저희가 거래하고 계시는 건강식품 사장님 한 분 예를 들면 건강식품 즙을 만드시거든요. 지금 이제 최 대표님처럼 즙을 만드시는데 즙이라는 게 사실은 일본 시장에서는 별로 호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을 딱 타깃으로 하셔서 젤리를 만드셨어요. 양갱을. 갖고서 그래서 그 양갱 같은 그 건강 그 물질이 그 들어간 걸 해서 건강식품이 들어간 걸 해서 양갱을 만드셔가지고 저기 뭐지 일본 시장을 진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그 AT&T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그게 실제 일본 매장에 갔을 때 DP가 어떤 식으로 되냐 사람들이 어떤 포장에 환호하느냐 일본인들은 한국인들 말과 차이가 어떠냐 그렇게 매장에 실제 DP 됐을 때 착 마음에 와닿는 그런 포장 조사
패키지 조사도 해주고요. 물론 현지 시장 조사, 양갱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조사도 해주지만 나는 그 매장에 하나하나 납품을 다 하고 싶어. 그런데 그 매장에서 패키지를 지금 만드는 단계, 아직 수출은 아닌데, 근데 그 패키지에 대한 정보도 조사해주고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또 거꾸로 우리가 매장을 하나 내고 싶어, 지사를 내고 싶어 그러면 그 지사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사화를 할 수 있는, 지사를 낼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원 사업도 다 있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여력이 되시면 그런 것들은 특히나 지자체에서 더 먼저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무관들 잘 해놓으시면 계속 지자체 자금 남을 때마다 자꾸 거꾸로 일반 민간 기업이랑 똑같아요. 그 주무관들이. 그래갖고 자금들도 많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사업도 수출도 또 이렇게 한쪽 라인에서 계속 고민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상품 등록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아마존 입점하실 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입점할 때는 영어에 좀 허들이 있었다면, 그 입점하시고 나면 얘네가 되게 꼼꼼해요. 워낙 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이 정말 가품도 많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얘네가 그 상품 검증의 과정이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아마존 진출하실 거면 그냥 바코드를 그냥 받으시는 게 가장 편하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GTN 코드라는 거는 일종의 바코드거든요. 바코드인데 뭐 일본에서 나오는 건 무슨 코드 뭐 JIN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우리 도서는 뭐 ISBN 넘버 뭐 이러잖아요. 그 바코드의 일종을 GTN 코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바코드 받으실 때 그 우리나라 그 유통표준 코드 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 뭐 연간 뭐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 바코드 넘버를 받거나 이렇게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회비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데, 그 매출이 1억 미만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30만 원 돈이면은 그 정도 이제 바코드 받으실 수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바코드를 받는 게 상품 등록했을 때 이제 컨펌이 가장 빨리 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그 수출 아마존 시장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테스트하는 기업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바코드 입점비도 좀 부담이 된다 했을 때는 이 바코드를 조금 유예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상품은, 그리고 이제 그 상품 특성상 이런 거 있잖아요. 수입해왔다. 그래서 바코드가 이렇게 명확치가 않아요. 정보도 명확치 않고, 또 내가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브랜드도 없다. 뭐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코드가 좀 애매하다 이럴 때는 바코드 면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아마존에 소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정확히 상품 사진, 우리가 안에 속 내용이랑 겉에가 동일하다라는 것만 증명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겉에 ABC 주스면 속 내용물도 ABC 주스다. 이런 항목들이 정확하게 나온 것, 그런 거를 사진으로 이렇게 소명을 하면 아마존에서 이제 그것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면제를 해서 상품 등록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가능하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 조금만 갖다 주세요. 네. 그래서 아마존 프로세스를 기본 이해하시면 일단은 전체 모델이 다른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기업의 모델이 그거랑 동일하게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상품 등록하실 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다음 문제니까, 뭐 대표 이미지가 우리나라도 지금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제재가 많이 가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상품 뒤에 막 백그라운드에 막 이렇게 조잡하게 하는 상품은 안 된다, 이런 것처럼 기본 그 규칙이 똑같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순백색에 전체 상품이 다 들어와 있는 방식으로 올리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막 사람 옷 입은 것처럼 이제 착각하게 만든 그런 제품들, 예전에 막 사람 포토샵으로 꾸며서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안 된다. 뭐 이런 기본 상품 등록의 기준들은 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나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해주시고 하나 정도 이제 등록해 보셔서 그걸 거꾸로 끌어오시면 우리 카페24 쪽으로 끌어오시면 사실은 중간에 끌어오는 비용을 안 대도 된다는 것.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올려서 아마존으로 내보낼 때는 이미지가 액박이 X가 안 떠도록 FTP 가입비를 월 이용료를 좀 내셔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Q10도 이제 같은 맥락이세요. 근데 이제 Q10 이번에 그 지마켓 그 계약 풀리면서 Q10 같은 경우에 이번에 들고 나온 게 그 Q10 무브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얘네가 그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Q10 사이트, 이 일본 사이트인데 Q10 뭐 저편도 있고 Q10 그 영문으로 된 사이트도 다 있고 하지만 Q10 그 저편 사이트 가서 보시면 여기 무브 카테고리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는 패션 쪽, 특히나 여성 패션 카테고리만 입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Q10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 온라인에서 가장 활성화된 그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승부를 걸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업이 굉장히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을 때 같이 저희가 입점하실 수 있다면 조금 저희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플랫폼의 힘을.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든다라면 네이버 윈도우와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노덕희 대표님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지사로 하시면 나중에 쇼룸이라든지 매장을 직접 안 내시지만 매장을 가진 업주들과 거래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요 네이버 윈도우가 좋은 채널이 따로 되실 수가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그냥 네이버가 만들어준 공짜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 입점을 하시고 상품을 계속 올리시면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올리시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윈도우라는 채널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플랫폼이 막 바이럴하는 힘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윈도우에 입점하실 수 있는 조건들이 오프라인에 매장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원청 생산자 예를 들면 이제 뭐 1인 경영체 등록증이 있으시다든지 농지원부가 있으시다든지 이런 원청 소스가 있으신 생산자분들